명상 하는데 무엇 때문에 명상을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분노인데,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은, 세상에 큰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분노를 조절하는 일인데, 이 분노를 조절하려면은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분노가 생기는 이유. 대체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갓난아기가 태어나서부터서 계속 싸납게 울어대는 그런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빙글빙글 웃는 아이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서 아주 그렇게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장해서 다 성장했는데도 무엇이 또 안 되느냐? 성장했는데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처음 술가에서 행자 생활을 할 적에 나보다 선배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때 한 40명이 같이 살았는데 40명 대중과 안 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40명이 그 행자하고는 다 싸웠어. 그래, 왜 그러냐? 부딪히기만 하면 싸워요, 그분은. 부딪히면은 싸우는데, 저는 이제 또 놀란 것이 그분의 근기가, 싸우다 보면 이게 급수가 낮잖아요, 행자니까. 선배 어른들한테 덤비니까 돼지게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으면 쫓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또 빌고는 다녀 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성질을 또 팍 내거든요.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의 일단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한동안. 그러다 나중에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서 화가 누그러지느냐? 화가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가 자기 잘못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왜 이 일이 안 되지? 자기가 자기 잘못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는 잘 되는데 왜 옆에 사람이 그러느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스님은 그렇게 대선배나되고 몇십 년 승려 생활까지 해놓고도 왜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따지는 것만 하더니 나중에는 그러질 않고 전부가 다 저 스님보다는 정말로 제가 모자라네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모자라네요. 자기 모자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느끼기 시작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스님은 딱 이게 분노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노 조절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분노 조절이 어디서 이게 분노 조절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명상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명상이 제대로 되면은 분노는 그냥 조절이 돼버립니다. 명상이 제대로 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 자, 시각이 아주 예리한 분이 있어요. 시각이 예리해요. 그런데 시각이 예리한데, 예리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예리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예리하기도 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예리한 사람은 딱 어떤 것이 나타나면 와, 저건 좋다. 너무 좋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게 예리한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학문을 이루고 나면은 분노 조절이 또 안 돼요. 왜 자기 잘난 맛에 왜 저 모양이냐? 왜 저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분노가 이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노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분노가 어디서부터서 생겨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그것만 알기 시작하면은 분노는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깊어지면은 분노는 사라진다. 분노는 사라진다. 사람이 의식이 심의식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시청각의 마음이 있고 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지력의 마음이 있고 이렇지 않아요? 예지력의 마음에서는 분노라는 게 없어요. 예지력의 마음에서는. 그러면은 명상을 해가지고 항상 예지력의 마음자리를 앉아있게 되고 예지력의 마음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분노가 여기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예. 그러고 또 그 두 번째로 내면의 마음에까지 가는 깊이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분노를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거기서는 이러면 내가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또 일어나지? 이렇게 참아져요. 그런데 시청각에서 나오는 분노는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화가 눈에 화가 나면은 그냥 오면은 그냥 이렇게 손이 바로 가듯이 귀가 오면은 뭐 이렇게 바로 덤비듯이 이게 시청각에서 나오는 분노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명상만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명상만 하면은 시청각에 동요되지 않는 정도까지만 가도 분노는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 분노 일어난 자리를 아는 거. 분노 일어난 자리를, 분노가 왜 일어나는가를 알면은 분노는 조절이 된다. 두 번째, 뭐죠? 내가 깊어지면은 일념이 시청각으로 일념이 아니고 의식으로 일념이 되고 잠재의식으로 일념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분노는 안 일어난다. 이런 정도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아직도 분노가 남았거든. 아직 내가 거기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명상에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야 한번 분노가 조절이 돼야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없는 자리고 내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자리고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니까 함께 사는 것이 정말로 마냥 즐겁고 이렇습니다. 대중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명상을 통해서 온 집안이 즐겁고 세상이 다 편안해지고 온 천지가 다 화목해지는 이 경지에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원을 가지고 분노 조절 이 두 단계를 꼭 이해를 하고 그 조절을 위해서 한번 그 분노가 온 데를 빨리 찾아낼 것, 온 자리를 찾아냈고 그리고 일념을 더 깊게 하면은 분노는 자연히 조절이 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꼭 앉아서 이렇게 일념 정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